저 왼쪽에 지금 알코올의 연소예요. 이 연료를 태우는 건 무조건 뭐야? 발열이라고 했어. 태우는데 어떻게 뭐 흡열이겠니?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광합성 방금 봤었어요. 빛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림도 친절하게 줬어요.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것이죠. 얘는 흡열입니다. 손난로. 그림 하나만 나와도 알아야 돼. 손난로 왜 써? 따뜻하려고. 그럼 발열 반응이겠죠? 발열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냉각팩이 나왔으면 흡열이다라고 해주셨어야 됐었을 거예요. 가로 1번.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가나다 중에 누구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열을 흡수하는 거요. 흡열 반응이요. 나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에서 열은 개와 주위를 쓰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일단 가는 뭐였냐면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열을 방출해요. 어디서 어디로? 개에서 주위로. 여기는 개가 들어가고 여기가 주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불안정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불안정하다라는 뜻은 에너지를 따졌을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높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한 거니까. 그럼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응물, 생성물. 이게 맞예. 답원이 그런 예요. 다는 뭔데? 발열이잖아. 발열 반응은 뭐죠?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이잖아요. 열을 방출했으니까 에너지의 형태로. 그러면 지금 3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다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불안정하다? 이거 맞아? 아니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불안정한 거는 흡열이에요. 얘는 발열이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X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으로 알고 있으면 이 세 번째 게 되게 안 헷갈리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발열 알았고 흡열 알았으니 두 번째 만점 잡는 디테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반응열의 이제 측정,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열의 뜻, 반응할 때 나타나는 열이겠지 뭘, 그죠? 반응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거나 발열이겠죠? 혹은 흡수하는 열이다, 흡열 반응이겠지. 그러면 비열은 중학교 때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비열은 뭐냐면 물질 1g을 1도 높이는데 내가 줘야 되는 열량. 하여튼 1도를 높이려면 에너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해요. 비열이 크다는 거는 1g을 1도씩 높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응? 그럼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온도를 변화시키려면 엄청난 열량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그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상당히 큰 편이죠. 여름에도 아주 뜨거워지지 않고요. 땅에 비해서. 겨울에도 아주 차가워지지는 않습니다. 땅에 비해서. 열량,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열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어떻게 구하냐면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뭐를 곱하고 질량을 곱해요. 비열에다 질량을 곱해요. 거기까지만 일단 생각해보자. 비열이 아까 뭐였냐면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거랬어. 근데 내가 실제 실험을 할 때 1g을 썼으면 모르지만 10g을 썼을 수 있잖아. 그러면 10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계산을 하려면 1g에다가 몇을 곱해? 실제 사용할 질량인 10을 곱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나 뭐 가지고 구한 거냐면 10g을 1도씩 높이는 데까지 필요한 열량을 구한 거야. 자, 거기에다가 이제 온도 변화.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1도가 변하는 게 아닐 거잖아. 그죠? 다른 온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얼만큼의 열량이 방출됐느냐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 비열에다가 얼만큼 사용했는지 질량을 곱하고 실제로 일어난 온도의 변화까지 곱해가지고 열량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열량 Q, 비열 C라고 써요. 그 다음에 질량 매스 M, 온도 변화는 델타. 이게 차이예요. 델타 템퍼레처에서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 Q는 시멘트. 옛날에 어렸을 때 시멘트 했던 게 이거예요. 비열,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델타 T, 온도의 변화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뭐 문제에서 주겠죠? 혹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비열 넣고 질량 넣고 델타 T 넣으면 돼요.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단위가 되겠죠. 단위가 아까 비열의 단위가 몇이었냐면 줄을 쓸 때 줄 퍼 그램 도씨, 이건 에너지의 단위예요. 그램 도씨, 1g 1도씨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쓴 것이고요. 질량은 보통 그램을 쓰고요. 온도의 변화, 섭씨 온도를 쓰죠. 우리는 섭씨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Q 값을 구해내면 되고요. 만약에 킬로줄로 구해라 라고 하면 1kJ은 1000줄이에요. 계속 1000 단위 되게 많이 쓰죠. 우리 1리터가 1000ml, 그 다음에 1몰이 1000mm몰, 이런 식으로 1kJ은 1000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열량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측정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열량계입니다. 열량계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통열량계도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건 간이 열량계. 그 이름이 간이니까 오차가 좀 크겠지. 근데 그걸 공부를 합니다. 간이 열량계. 열량계 안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방출할 수도 있고 혹은 흡수할 수도 있겠죠. 얘가 뭐를 변화시키냐면 그 안에 담겨있는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Q는 CM 델타 T 그 조건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출입하는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를 통해 열량을 구한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열량계가 요래 생겼어요.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 여러분 아마 화학실에도 이거 되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발생한 열량 첫 번째 조건. 실제로는 오차가 큰데 전제 조건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발생한 열량이 화학 반응에서 일어날 거야. 뭐 용해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할 건데 발생한 열량을 열량계 속에 누가, 물이 모두 다 흡수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반응 용액이고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다 흡수한다. 거기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간이 열량계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중화열, 중화반응 얘기하는 거죠. 용해열, 뭐 녹이는 거죠. 녹였을 때 발생하는 그런 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 측정하는데 간이 열량계를 많이 쓴대요. 그 다음에 열량은 델타 T, 계속해서 물을 잘 보시면 돼요.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해 구한다. 왜냐하면 물이 모두 걔를 흡수한다고 가정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간단해요.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열솔실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생겼어. 밖에 막아놓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밀한 실험에는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간단한 거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열량 측정하는 반응 식이에요. Q는 비열, 그 다음 질량, 그 다음 델타 T 여기에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라고? 물이 다 흡수한다.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실험 과정을 가져왔거든요. 이걸로 익혀보도록 할게요. 간이 열량계에 물을 50g을 넣었대요. 이 물은 되게 중요한 거죠. 50g. 온도, 처음 온도. 이거 처음 온도 T1이겠죠? 처음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물만 넣고 온도만 측정했고요. 여기에다 이제 내가 NaOH 고체를 넣을 거야. 얘는 하얀색 고체예요. NaOH 4g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녹았겠죠. 용해 열이 발생을 했을 텐데 그때 최고 온도 T2 변화가 됐겠죠. 최고 온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Q를 구할 때는 이 비열을 문제에서 줘야 되겠죠. 비열이랑 내가 쓴 질량 50에다가 4g 한 거 54g의 수용액의 비열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 질량을 곱하고 거기에 온도 변화인데 여기 굳이 최고 온도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최저가 아니고. 왜? 얘가 녹는 반응은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주위 온도 올라감. 이게 무슨 반응이죠? 발열이죠. 발열이니까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T2라고 하는 이 값은 뭐보다 높았겠니? T1보다 높았겠지. 델타 T 값은 T2에서 T1을 빼는 거야. 얘가 더 높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T2에서 T1 뺀 거. 이거 곱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실험입니다. 간이 열량계에 물을 똑같이 50을 넣었어요. 처음 온도 T1을 측정하는 것까지는 얘랑 다를 게 없는데 이번에는 염화 암모늄 NH4Cl을 녹였어요. 5.4g. 최저 온도를 측정했대요. 최고, 최저. 이유가 있겠지. 왜 최저일까? 온도가 낮아졌나 보지. 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요. 내려갔대요. 내려감. 즉 이 반응은 흡열이에요. 흡열 반응. 내가 Q값을 구할 때는 이 수용액에 비열을 주겠죠. 문제에서 그 비열에다가 50 더하기 5.4, 55.4g 질량 곱하기 델타 T인데 이때 델타 T는 T2에서 T1을 빼는 것처럼 T3에서 T1을 빼는 게 아니고 이게 양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T1에서 더 작은 값, 더 낮아진 값 T1에서 T2, T3인가요? T3를 빼서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건지는 발열인지 흡열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온도의 변화니까 나중에 절대값을 씌워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 최고를 굳이 줬잖아. 그렇다면 어디서 어디를 빼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간이열량계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이 실험을 했어요. 이제 결과 및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반응에서 발생한 열을 열량계 속의 용액이 모두 흡수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열량계 속에 이제 물 맞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이제 녹여가지고 만든 거죠. 그 용액이 모두 흡수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실험 1의 반응에서는 열이 방출되는, 즉 에너지가 감소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났어요. 온도가 올라갔죠. 최고 온도라고 했잖아요. 온도가 올라갔고 실험 2에서는 열이 흡수되는, 즉 에너지가 증가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용액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실험 1에서 용액이 얻은 열량이랑 실험 2에서 용액이 잃은 열량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되게 말을 잘 이해하면 좋겠죠. 왜 여기는 얻었다고 했으며 여기는 왜 잃었다고 했을까? 용액은 내가 관심 있는 곳이에요. 발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열을 실험 1에서는 방출이 됐죠. 그러면 용액이, 이게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거 녹인 거죠. 녹여가지고 방출됐어요. 열이 방출됐다라고 치면은 용액이 그만큼의 열을 얻은 것이죠. 발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얻은 열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흡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만큼 잃어버린 것이죠. 용액이. Q는 CM 델타 T에서 C 비열입니다. 비열을 C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C1. 이거 뭐냐면 이 용액의 비열이에요. 뭐 녹였죠? NaOH 녹였습니다. C1. 그 다음에 M, 물 50g에 NaOH 4g 녹였거든요. 54g이죠?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요. 델타 T. 처음 온도가 T1이었고 나중에 최고 온도가 T2였어요. 그러면 T2에서 T1을 빼야죠. 도씨. 여기가 주울 퍼 그램 도씨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램, 여기가 도씨 해서 줄로 끝나겠죠. 밑에 거 쓴 다음에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2에서의 용액의 비열은 C2라고 해볼 것이고요. 물 50에 염화암모늄 5.4g 녹였어요. 그 다음에 최저 온도라고 했으니까 처음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T1에서 T3를 빼면 되겠죠. C2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C2 비열인데요. 이게 숫자라고 가정을 하고 줄 퍼 그램 도씨 이걸 거고 그 다음에 55.4g이겠지. 게다가 델타 T인데 T1-T3 도씨야. 지워지는 거 봐봐. 그램 도씨 지워지면 숫자 곱해서 줄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Q가 구해지는 거예요. Q는 CM 델타 T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에서는 그럼 열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느냐? 반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글씨를 봅시다. 화학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거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역반응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정반응이 발열이라면 A 더하기 B가 C, D가 되는 반응이 있었다라고 칠게요. 이게 이제 정반응. 얘가 발열 반응이라면 반대로 가는 건 뭐야? 반대로 가는 건 역반응이죠? 당연히 흡열 반응이겠죠. 반대로 갈 거니까 여기는 흡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방향성에서 어떤 반응인지를 알았다면 반대로 가는 반응은 그냥 뒤집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반응이 그럼 흡열이라면 역반응은 발열이 될 것이고 정반응이 발열이면 역반응은 흡열이 됩니다. 라는 거. 정력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물의 상태 변화에서 얼음,
얼음 S 솔리드, 그 다음에 얘가 물, 액체 리퀴드 되는 반응이 뭐 정반응이었다 칩시다. 이게 정이라고 치면은 얼음에서 물이 되면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열을 흡수했겠죠. 얘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럼 반대로 요래 가는 거는, 반대로 가는 역반응은 발열 반응인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정반응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에서의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제 문제 하나 풀고 만점 디테일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전자저울로 과자의 질량을 측정한 후 증발 접시에 담는다. 자, 저울로 어떻게 해가지고 담았어요. 그 다음에 증발 접시에 담았고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 100ml를 넣고, 여기가 이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예요. 바닥이 둥글죠? 그래서 둥근 바닥 플라스크고 물 100ml를 넣고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T1을 측정한 거겠죠? 처음 온도. 과자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다 과자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가열을 하는 거예요. 과자를 다 태운 다음에 둥근 바닥 플라스크 속에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 물이 모조리 다 열량을 흡수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겠죠. 그럼 물의 온도 올라갔겠지. 왜? 연소했으니까. 발열 반응이잖아요. 온도가 변화했을 겁니다. 전자저울로 타고 남은 과자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이거 지금 뭐 해보자 라는 뜻이냐면, 첫 번째, 연소된 과자의 질량이 몇이니까 물의 온도 변화가 몇이겠느냐, 이 괄호를 채워보자는 거예요. 실험 결과 과자의 처음 질량이 W1이었대. 그 다음에 과자의 나중 질량이 W2였대. 그럼 일단 나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면, 과자가 탔어. 그러면 질량이 감소했겠지. 그러면 질량의 변화를 만약에 써라라고 하면은 W1에서 W2를 빼야 되겠지. 그죠? 온도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처음 온도가 T1이었대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럼 이제 연소시킬게요. 그랬을 때 물의 나중 온도가 T2였다라고 합니다. 누가 더 높을까요? 연소 반응은 뭐야?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T2가 T1보다 높을 것입니다. 연소된 과자의 질량, 이제 탄 거, W1에서 남은 거 빼는 거죠. 내가 쓴 거에서 남은 걸 빼면 그게 탄 거잖아. 연소된 과자의 질량이 되겠고요. 뭐 그램 이렇게 붙여볼까요? 물의 온도 변화 몇이냐? 뭐 2모로보다는 2고, 그다음 물의 온도 변화는 T2에서 T1을 뺀 거. 도씨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발열이에요. 연소 반응. T2가 T1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물의 밀도와 비열을 각각 1g/ml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열을 4.2J/g도씨로 두면 물이 얻은 열량이 몇이 되겠는가? 방출이 돼서 물이 이제 열량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Q는 C, C가 뭐야? 여기 4.2부터 해야죠. 비열부터 쓸게요. 비열 4.2 J/g도씨. 저 지금 C 하나 썼어요. Q는 CM 델타 T에서 이 C값을 4.2로 줬으니까 쓴 거예요. 그 다음엔 얘들아 뭐 해야 돼? 질량 써야죠. M. 근데 지금 질량이 몇이야? 물의 질량 아까 혹시 몇 썼는지 봤어요? 안 줬어요. 뭐로 줬냐면 물을 100ml 썼대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는 그 밀리리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나 지금 뭐 해야 되니? 이 부피를 뭐로 바꿔야 돼? 질량으로 바꿔야 돼.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때 필요한 거 바로 밀도죠.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내가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밀도를 곱하는 거야. 밀도요. 몇이라고 했냐면 1g/ml래요. 지워지고 100g이구나. 여기가 질량값이 100g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거 줬으니까 이거 써가지고 쓸게. 100ml라고 했죠. 100. 얘 질량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밀도로 나누는 겁니다. 1g/ml. 그럼 이제 100g만 남겠지. 델타 T, T2에서 T1 뺀 거, 도씨.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얻은 열량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자가 연소될 때 방출한 열을 물이 모두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뭘 마지막으로 묻고 있냐면 과자 1g의 연소 과정에서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래요. 여기 구한 열량은 과자 얼만큼에 대한 거지?
W1에서 W2g에 대한 거지. 그지? 근데 나한테는 지금 1g에 해당하는 것만 물어봤어. 그럼 요 값을 뭐로 나누면 돼요? W1 W2로 나누면 되겠죠. 자, 한번 다시 써보면, 뭔가 긴데. 4.2 줄 퍼 그램 도씨 곱하기 100g 쓰자. 100g 곱하기 T2-T1 T2-T1 도씨 나누기 W1에서 W2g 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g당 얼만큼이 방출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기호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숫자로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넣어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참으로 시의적절한 예제 문제 풀어봤습니다.